자, 안녕하십니까. 홍화상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7살짜리 포로 김여철이 드디어 이제 가나자 성에 도착을 합니다. 양엄마와 같은 호희의 손에 끌려가지고 이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는 아마 10살 가까이 됐을 거고, 제가 추정컨대는 1595년 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지금 와중입니다. 일본도. 이때 이제 이 가나자 성에 오게 됩니다. 가나자 성의 이제 문을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더니 이 가나자 성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제가 일본의 성을 좀 댕겨봤는데 가장 늠름한 성이에요. 가장 심플하고 이렇게 성이 이렇게 아주 한눈에 들어오게 일자로 사이즈도 큽니다. 이런 성이 드물어요. 그 성은요, 그 성주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풍신수길이가 지은 성인 히메지 성 같은 거 가보면 구조가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인간 자체가 복잡해요. 근데 이 성을 지은 마에다 토시에 같은 경우는 시원시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시원시원해요. 대신 이렇게 심플한 성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되고, 일본의 성 중에 제가 볼 땐 개인 성으로서는 오사카 성 다음으로 이게 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졌고요. 이게 이제 성의 그 안을 조금 가보시면 또 이런 구조가 보이는데, 지금 바로 요 지역이 요걸 좀 제가 크게 확대한 게 이겁니다. 요 2층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경비 전망대, 경비 초소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이제 신하들이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주는 이 문을 안 당기고 큰 문으로 당기죠. 자, 이 성은요, 마치 그 지금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도 봄에, 아니죠, 겨울에 눈이 온 것처럼 기와가 하얗습니다. 눈 내린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 집은 기와에다가 납치를 했어요. 납으로. 그 납은 왜 이거다 납치를 했냐면, 유사시 전쟁에 총알이 떨어지면 그 탄환을 그 당시에 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아장을 녹이면 납이 흘러내려가지고 물이 흘러내서 그걸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이거. 아연으로 만든 또 기아도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안에 성 안에 들어가면 현재의 모습입니다.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살림살이는 좀 박물관에 가 있고. 자, 김여철이 도착을 했습니다. 성주 마에다 토시에를 아마 만났을 수도 있고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의 와중이기 때문에 이 마에다 토시에는 자기 친구인 풍신수길이의 나고야 성에 가 있었거나 아마 이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마에다 토시에가 자기네 집에 자기의 그 귀여운 넷째 딸이 데리고 있던 사동 하나를 데리고 왔다는 건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자, 마에다 가문의 가문의 문장입니다. 매화꽃이죠. 매화꽃. 이 매화꽃은 원래 출발이 스가라 미치자네라는 사람이 일본의 700년대 유명한 그 신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매화꽃을 좋아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네 집의 조상이다 하는 거죠. 스가라 미치자네는 100% 이건 백제계입니다. 이건 다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마에다 토시에도 자기 가문이 백제에서 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증거가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이 집안 안에는. 자, 이게 성주가 진무를 보는 진무시입니다. 혼마루 어전이라고 합니다. 어전. 당시 마에다 토시의 밑에는 8명의 중신,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8명은 전부 만석, 1만석 이상입니다. 1만석 이상만 어전 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가할 수 없어요. 지금 사람 수 세어보면 딱 8명입니다. 여기도 성주가 앉아 있고요. 여기서 정사를 보는 데인데, 지금 요 그림이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가나자 성의 그 어전의 모습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딴 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제가 찾아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자, 가나자 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노토반도 요 지역에 있고, 요 지역을 확대하면 지금 이렇게 큰 모습이 됩니다. 이 에리아가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로 차 타고 가보면 끝에서 끝까지,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요, 이게 기럭지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시속 80km를 이상 못 달리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저거 끝에서 끝까지 한 5시간 걸릴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이게 가나자성의 이제 그 에리아, 소위 가가번의 에리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나자오 현인데 여기에 가나자오 시, 여기가 지금 성이 있는 데고 나머지는 전부 논밭이고 이제 산물이 나는 데죠. 이 전체를 제가 아주 뭐 진짜 많이 갔습니까? 여기 이제 신천군이라고 있는데 이 신천군을 이 가가번에서 먹으려고 독과 막부하고 아주 신경전을 많이 쓰죠. 이 신천현, 신천군인데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신천군 소속 관내에 사도란 금광이 있었는데 사도 금광이 당시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금광이었습니다. 지금 폐광이 됐는데 이 금광을 먹는 게 그 서로 신경전을 많이 벌이거든요. 결국은 에도 막부가 금광 가져갔고 여기서 지금 그 출토된 금이 뭐 현재까지 뭐 240톤인가 뭐 그래요. 엄청나게 금이 많아요. 은은 더 많이 나왔어요. 은은 2만 톤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천군을 먹으려고 아주 뭐 거의 뭐 이 닌자 전도 벌칙을 그러거든요. 일본 역사 알고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자, 가가 매발약 썼습니다. 자, 가가 번이죠. 여기가 일본 랭킹 2등의 번입니다. 여기 번의 창업주는 마에다 토시 이에입니다. 문장은 매화 문장이고요. 바로 이 사람이 마에다 토시입니다. 얼굴을 보면은 뭐랄까 뭐 시골 아저씨 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 대단한 용장이었습니다. 용장이고 맹장이고.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이렇게 이제 큰 투구를 썼는데 이 투구 이 기럭지가 뭐 70cm인가 뭐 엄청 긴다고 하더라고. 이걸 내가 보긴 봤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큰 투구를 쓰고 다닌 거는 상대방한테 좀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4.2m짜리의 그 긴 창을 썼습니다. 그리고 키가 180cm였어요. 풍신수길이 같은 경우는 키가 156cm 그래. 이 사람은 당시로서 아주 거한이었습니다. 아주 뭐 늠름하게 생겼어요. 얼굴은 말라 보이지만. 그래서 이게 이시카와현 돌아다니다 보면 도처에 이 사람이 그 말 타고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하던 모습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토시의 부인은 방춘원 마스, 소나무죠. 마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이분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런 천하의 여장부가 있구나. 그런 거를 아주 그냥 절절하게 느낄 정도의 이 대단한 정말 로비의 대가고 막후 교섭의 대가고 에도성의 인질로 끌려가고 독과 막부의 인질로 끌려가거든요. 이 할머니가 그 인질의 와중에서도 자기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 나는 이 암투를 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말씀드릴 텐데 이 할머니가 통이 커. 완전히 내가 볼 때 일본의 그냥 제일 큰 통 큰 이 할머니야. 바로 이 할머니가 자기 남편하고 결혼해갖고 무려 6남 9녀 15명의 자녀를 길렀는데 본인이 기른 거는 2남 6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 첩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이제 김여철을 여기 데리고 온 호희는 이 방춘원이 직접 낳은 넷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호희를 엄청나게 귀여웠대요. 얼굴이 아마 굉장히 그 귀엽고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근데 문제는 자기 딸이 자기가 천주교를 믿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딸한테. 자기 남편하고. 근데 그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풍신수길이한테 유배명령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2년간 남편하고 떨어져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자기 잘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딸이 쉽게 얘기하면 뭐 남편하고 좀 헤어져가지고 좀 유배를 온 거니까 그나마 섬으로 가지 않는 게 다행이지. 자기 친정집에 왔으니까 그래도 마음은 놓일 거 아니에요. 자, 이 호의를 따라간 김여철은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게 난데없이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400km를 걸어가지고 지금 가나자 성이라는 생명부지의 땅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가번에 이제 그 구조를 뭐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토시에입니다. 토시에고 빨간 글씨가 마스 소나무 부인입니다.
그 밑에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쭉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김여철이 만난 이 방춘원 이 할머니는, 저희 성주의 부인은 자기 딸이 데리고 온 저 꼬맹이 10살짜리 꼬맹이인데, 김여철이가 그 나중에 이제 가나자원 쪽의 기록을 보면 굉장한 미남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궁궐에 있는 궁녀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새겨보고 싶어가지고 그야말로 뭐 아주 인기 짱이었대요. 근데 또 키도 컸대요. 김여철이가 나중에 성장해서는 키가 180cm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80cm면 또 굉장히 큰 거죠. 아주 큰 거죠. 그런데다 또 김여철은 이 마에다 토시의 창업주를 닮아가지고 장창을 또 썼대요. 똑같이. 그 장창이 나중에는 이제 오사카성 여름의 전투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데, 자, 이 10살짜리 애기, 조선에서 왔던 이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여기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딸이 호희가 데리고 왔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딸이 데리고 왔어. 그것도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목 때문에. 그래서 이 어머니가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의 큰아들인 마에다 토시나가가 있는데, 이 큰아들이, 이 사람은 직접 낳은 거예요. 방촌에 직접 낳았어요. 자, 2대째 성주가 되는데 마에다 토시나가가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의 양자 비슷하게 기르라고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 입장에서도 양자를 드리려고 그러면 못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권력 구조를 볼 때 양자를 드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통신수리 같은 경우에 양자 드렸다가 결국 양자들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마누라는 바로 이 여자입니다. 뭐 드라마에 나오는데 옥천원 영입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넷째 딸이에요. 이 넷째 딸이 자기 마누라인데 애가 없으니까 저 조선에 오선 저 포로 소년이 귀엽게 생기고 애가 똑똑하다고 하니, 뭐 한학 실력이 뭐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 똑똑하니까 옥천원을 기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옥천원한테 남깁니다. 자, 이 옥천원은 바로 김해철의 정원 이름이 옥천원입니다. 그 정원 이름을 왜 옥천원이라고 붙였겠어요? 이 바로 옥천원 영이, 오다 노부나가의 딸이 자기를 길러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잊어가지고 자기 집 정원 이름을 옥천원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옥천원은 나중에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바로 가나자와성 뒤편에 있는 이 옥천원 마루라는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이제 살다 죽었고, 노년은 굉장히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호희도 나중에 남편이 이제 그 독과막부에 처벌받아갖고 유배를 당하는데 아주 섬으로 갔어요. 팔짱도라고 한 800km 떨어져서 한 500km 진 동경 앞바다에서. 그 섬에 남편은 유배를 하고 이제 그 호희는 여기 와서 같이 이 할머니하고 살게 됩니다. 자, 이게 라이트업, 그 사람들 말로는 밤의 옥천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밤의 옥천원은 참 여러 번 갔습니다. 밤 되면 이렇게 불을 다 켜놓거든요. 그때가 아마 10월 초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늦게까지 그때는 또 개방을 해요. 가을 단풍 오라고. 자, 과연 이제 김여철은 생명부지의 땅인 가나자에 왔습니다. 성에 이제 무사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투 위에 매화문이 지금 딱 걸려 있잖아요. 이거를 일본어 만화가 누가 그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잘 읽고 그린 것 같아요. 얼굴이 미남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서 그런지 상당히 미남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늠름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성장한 이후에 이제 얘가 이제 각 전쟁에 동원되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입니다. 자, 김여철 앞으로 이제 일생이 파란만장한 일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날 도착을 했으니까 얘는 어디서 잤을 것인가? 그러면 성주는 혼마루에서 잡니다. 성주라는 사람은 이 혼마루. 혼마루에서 정사도 정치도 여기서 하고 보지만, 그 다음에 신하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이 니노마루, 이 니노환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신하 중에 좀 높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계급이 낮은 신하는 산노마루, 여기서 자게 되고, 기타 등등은 이 신마루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8대 가신 듯한들은 이제 전부 퇴근을 하니까 성내에는 이제 간부들은 이제 니노마루, 그다음에 그 밑에는 산노마루. 제 판단으로는 산노마루에서 숙소를 정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산노마루에 신마루라는 건 이제 나중에 이 성이 커지면서 확장이 돼서 새로 생겼고 김해철 시대에는 신마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노마루에서 숙소를 정해줘서 여기서 아마 잤을 겁니다. 자, 참 슬픈 운명을 가진 7살짜리 소년 김해철이 가나다같이 끌려가서 자 여기서 이제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 아기가 밤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피곤하지만은. 자, 그 다음 부분은 내일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감사합니다.